그림, 영화 또는 소설이 여러분을 더 기분 좋게 만든 적 있나요? 한 적.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걸 우리가 경험을 나타낸다고 그래. 여러분들 경험 나타내는 시제가 무슨 시제인지 아나? 경험을 나타낼 때는 현재나 과거를 쓰지 않고 반드시 현재 완료를 써. 현재 완료는 뭐 플러스 뭐가 현재 완료지?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지.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의문문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주어 앞으로 뭐가 들어가야? 동사가 들어가야. 그래서 have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고, 현재 완료는 have 다음에 뭐가? pp가. 만들다의 pp지. 만들다가 뭐야? make. 그 make의 pp를 어디다 쓰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have 플러스 pp 무슨 시제? 현재 완료. 그럼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 경험을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 사이에 습관적으로 ever가 들어가. 자,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 have 플러스 pp라는 현재 완료 사이에 ever가 들어가지? 그럼 이건 100%야. 뭐가 100%냐면 항상 해석할 때 반드시 뭐뭐 해본 적 있다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되는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중에서도 뭐를 나타낼 때 쓴다? 경험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경험.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요 공식 하나 여백에다가 필기해도, 그렇게 해서 그림이나 영화나 혹은 소설 따위가 만든 적 있나요? 여러분이 더 기분 좋게 느껴지도록. 됐지?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pp가 make의 pp고, make는 좀 전에 정리했던 뭐였지? 사역. 몇 형식? 5형식. 5형식이라는 얘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절대 투부정사 안 되지. 그래서 동사원형이고, 또 동사원형 대신에 사역에서는 ing 써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 ing는 지각동사에서는 목적격보호로 쓸 수 있지만 사역동사에서는 목적격보호로 못 쓴다고. 됐지? 자, 약을 먹어본 것 여러분 도와준 적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고 처리하도록. 헬프도 또한 뭐지? 사역이지. 5형식. 그래서 이번에도 목적격보호 아래 ing 못 쓰고 투부정사. 그렇지만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헬프는 아주 독특한 놈이라 사역이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 있다? 준사역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딜 대신에 뭐를 써도 상관없다. to 딜을 써도 상관없어. 실제 시험 문제에 교과서에서는 동사원형 딜로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to 딜로 바꿀 수도 있어. 그래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라는 목적어 필요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을 하게 되면 help라는 동사 다음에 또 다른 동사가 원형으로 보여서 두 개의 동사가 동시에 붙지. 그래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 어떻게든 시험에서는 변형이 돼. 그 변형된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나 안 맞나 여러분이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교과서에서는 동사원형, 시험에는 투부정사, 문제될 거 전혀 없는 거야. 교과서에는 help 다음에 you 그 다음에 동사원형, 시험 문제에서는 help 다음에 곧바로 동사원형.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는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 with가 들어가지. deal 동사는 항상 이렇게 with하고 만나서 처음부터 deal with라고 외워줘야 돼. 뜻은 다루다 처리하다. 그렇게 번역하면 되거든. 그렇게 해서 약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고 처리하는 것을 도와준 적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느끼는 걱정을 덜어준 적 있나요? 덜어주다. 그런데 가끔씩 예술도 실제로는 될 수가 있어. 치료법. 여러분들이 찾는. 밭이라는 접속사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봐. 예술이 주어고 B가 동사고 U가 주어고 R라는 동사가 또 나오지. 전체적으로 문장 몇 개? 2개.
S1V1, S2V2. 그러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두 개의 문장을 이어줄 무슨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지. 그리고 문장이 뭘로 끝났지? for라는 전치사로 끝났고 쌤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치사가 나왔으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했지? 그런데 그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접속사만 설명할 게 아니라 전치사 for 뒤에 보이지 않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동시에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접속사와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그러면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있었지 지금은 생략이 돼서 안 보이는 거야.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알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한 거지. 원래 문장이 이랬다가 이 문장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라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요때 예제는 그냥 처럼으로 번역해주면 돼. 중요한 거 아니야. 사용을 하잖아. 세 가지. 첫째는 색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사용하냐면 이야기를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조심할 점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흥미로운 이야기지. 지금부터 꾸미자 이야기를. 현재분사로 꾸미면 능동이라는 얘기고 과거분사 PP로 꾸미게 되면 수동이라는 얘기지. 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놀라운 뉴스 할 때 샤킹 뉴스야, 샥트 뉴스야. 샤킹 뉴스잖아. 재미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ing로 가지 PP로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색깔이나 관점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니? 이런 영향을 미치지. 또 꾸며줘야 돼. ing로 꾸미면 능동이 되고 pp로 꾸미면 수동이 되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놀라운 뉴스처럼 샤킹 뉴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샥트 뉴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uplifting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을 북돋우는 그 정도 번역하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o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have 동사가 effect와 만나면 반드시 on이거든. effect 앞에 have 동사 써주고 effect 다음에 on 써주게 되면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수고가 완성이 되지. 뭐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워줘야 되는 거지. 단어 외우듯이. 자, 여기까지 정리.